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폰토디 키안티 클라시코 2018 빈티지입니다. 2022년 5월, 현재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도 약간씩 더운 날씨로 변해가는 중이라서 더 더워지기 전에 키안티 클라시코를 한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꺼내보았어요. 폰토디닷컴이라는 당당한 이름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서면은 표현을 되게 심플하게 해 놓고 있어요. 뒤를 배경으로는 굉장히 넓은 자기들 와이너리의 건물 사진이 있고 가운데에 "판자노 인 끼안띠"라는 문구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해 보자면 끼안띠의 판자노라는 뜻으로, 판자노는 이제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지역이 총 8 개의 생산 지역으로 나뉘는데, 그 8개 중에 이제 5 개는 시에나에 속하고 3 개는 피렌체에 속한다고 해요. 아마 그때 당시로는 이제 뭐 플로렌스라고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피렌체에 속하는 3 개의 지역 중에 동쪽에 위치한 그레베 인 치안티라는 지역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강원도가 있고, 강원도 안에 이제 뭐 평창이 있고, 뭐 평창 안에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평창보다는 훨씬 더 큰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아무튼 이 그레베 인 끼안띠에는 또 그레베 강이 흐르는데, 그 그레베 강의 서쪽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위치로만 보면은 사람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사람의 심장이 있는 그런 위치에 되게 가까운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eart in Chianti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레베 강의 서쪽에 있는 이 판사노라는 지역은 편암질로 이루어진 토양으로 검붉은 과일의 진한 풍미가 드러나는 와인을 만드는 데 특화돼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공식 홈페이지에 이 단 한 줄의 문구만으로도 본인들이 만드는 와인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와이너리는 1968 년부터 마네띠 가문에서 소유를 했는데, 이 마네띠 가문은 갑자기 다른 곳에서 갑툭튀한 게 아니라 이미 그 과거 몇 세기 동안 이 끼안티에서 이제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와인 말고도 끼안티의 또 명물 중 하나인 테라코타와 관련된 그런 일을 종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와이너리를 인수를 해서 지금은 와인을 만들고 있고, 현재는 이 판자노라는 지역에서 산지오베세의 잠재력을 더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30 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그 안에서 포도나무는 그 절반 정도 되는 70 헥타르 정도에만 식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총 6종입니다. 차례로 폰토디 끼안티 클라시코, 비냐 델 소르보, 플라치아넬로 델라 피에베, 카세비아 피노네로, 카세비아 시라, 메르디오, 빈산토 델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하고요. 이제 레이블 퀄리티로만 봤을 때는 이제 비냐 델 소르보가 가장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와인은 아니지만 끼안티 클라시코 DOP 등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실 끼안티 클라시코의 경우 홈페이지 상으로는 2006년 빈티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살짝 놀랐어요. '얘네 이거 2006년 빈티지를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진 않았고, 어떤 구입할 수 있는 링크라든가 혹은 뭐 장바구니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페로스용은 당연히 끼안티 클라시코 DOCG이며 품종은 산지오베제 100%인데요. 참고로 이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지역에서 이 끼안티 클라시코를 붙이려면은 산지오베제가 80% 이상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뭐 카세비아 피노네로, 이런 카세비아 시라 이런 애들은 이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걸 붙이지 않고 토스카나 IGT, 이제 IGP
이렇게만 세팅을 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의 밀도는 헥타르당 3,500에서 6,000 그루 정도 되는 곳에서 재배를 했다라고 하고요. 어지간한 곳은 헥타르당 6,000 그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종 효모를 통해서 최소 2주 이상 발효를 했고, 이제 숙성하는 오크 배럴을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뭐 프렌치 오크 혹은 아메리칸 오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롱스에 앤 알리에 오크 배럴에서 18개월가량 숙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롱스랑 알리에라는 곳은 숲의 이름입니다. 이제 뭐 리무쟁이라든가 이 프랑스 안에서도 이 오크 콜크가 생산되는, 콜크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오크가 생산되는 이 오크 숲이 있는데, 그 숲의 명칭까지 디테일하게 쓰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숲별로, 그 숲에서 나오는 오크별로 특성이 다 달라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고, 진짜 이 친구들은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낸 산조베제의 이 퍼포먼스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7만 병이라고 하고요. 테크시트가 하나 PDF 파일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딱 하나 다른 점이라면 이제 포도나무의 밀도가 테크시트에는 헥타르당 6,000 그루로 되어 있습니다. 와인서처에서는 해외 평균가가 53,428원인데요. 저는 이마트에서 작년 9월에 2021년 9월에 45,00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해평가랑 단순 비교를 하면 84.2% 수준이기는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1 환율이 많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14.5도로 바틀에 나와 있는 거랑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제 와인서처에서도 산지오베제 100%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비노에서는 2,479명이 평가를 해서 별 4.0개를 주었고, 평균가는 38,000원이라서 오히려 이쪽이 제가 구입했던 한국에서의 가격과 비교를 하면 약간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디엄 볼드에 탄닌감이 좀 있는 편이고, 탄닌감보다는 산미감이 좀 더 높은 편이라는데, 이거는 아마 산지오베자라는 품종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크와 담배, 바닐라를 1,426명이 코멘트, 체리와 붉은 과일을 1,223명, 가죽과 얼씨암을 1,115명이 코멘트를 각각 넣었다고 하고요.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 그리고 가금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음하기에 앞서서 직전 제가 이제 다른 와인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이 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바틀에 가까이 있는 잔이 좀 더 금방 따른 잔이고, 옆에 있는 잔은 좀 오래된 잔입니다. 네, 지금 제가 푸어링을 얼마나 못하는지가 바로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난번과 동일하게 먼저 따른 잔에 대해서 테이스팅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잔, 아마 앞에 잔을 테이스팅하고 나면은 거의 따르고 나서 한 1시간 정도가 지난 그런 잔이 될 텐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되게 짱짱하고 묘하게 그 오크, 이게 좀 말이 웃길 수 있는데 오크의 풋풋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오크라고 하면 되게 오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코에서 뭉근하게 들어오는 좀 그 바닐라 같은, 이를테면 좀 그 몽글몽글한, 그러면서 약간 그 시가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그 스파이시한 것도 좀 있고, 후추 같은 느낌도 있고, 계피 같은 느낌도 있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텐데, 지금 얘는 되게 생 오크 같은? 그래서 지금 이 코에서도 느껴지는 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구조감이랑 이 산미감, 그리고 묘하게 뒤에 풍기는 이 타바코, 약간 그 스모키한 그런 느낌? 그것도 있고, 일단 향만으로는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입에 넣으면 좀 곤란할 것 같다. 되게 뻑뻑할 것 같다. 분명 2018년 빈티지이면은 지금 4년이 지난 거고, 또 시음 좋기에 이미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이거를 약간 스월링을 해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월링을 또 살짝 해 보면 달라지진 않아요. 스월링을 하면은 약간 그전까지는 깡깡하게 좀 뭉쳐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스월링하고 나서는 그게 살짝은 풀어지는, 그러니깐 진한 보랏빛 빌로드인데 그전에는 그 빌로드가 팽팽하게 어떤 그 네모난 상자를 팽팽하게 당겨서 빌로드로 포장해 놓은, 그것도 새 빌로드로 공장에서 갓 나온 그런 느낌이라면 스월링하고 나서는 그 빌로드 포장을 풀긴 풀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 빌로드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만 약간 좀 낭창낭창해졌을 뿐이지 공장에서 갓 나온 듯한 그 캐릭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스월링하고 나서는 살짝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아쉬운, 그래서 향에서는 왠지 아직 맡아보지도 않았지만 이거보다는 이거에 쪼끔 더 나을 것 같은, 잔 브리딩을 1 시간 정도 한 얘가 쪼끔 더 향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세포라 이제 화장품 매장 이름이긴 한데 세포라 매장에 들어가면은 코를 강력하게 찌르는, 이게 저는 이제 그 매장의 어떤 그 매장의 어떤 플레이버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여러 화장품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는 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깡깡한 가죽 같은, 약간 그 제가 세포라 매장에 느끼는 이미지는 되게 그 진 박힌 가죽 신발을 신고 어떤 가죽 재킷을 입고, 그것도 가죽도 까만색이요. 까만색 그런 걸 입고 되게 그 패셔너블하달지 약간 파워풀하달지 그런 식으로 그 가게에 또각또각 들어가는 그런 여성분이 연상이 되거든요. 약간 그 좀 강한 이미지, 억센 이미지, 이미지로는요. 되게 그 어떤 조직의 그 이사급 정도 되는 그런 뉘앙스인데 지금 이 잔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 묘하게 코를 막 팡팡 때리는 그런 화장품 같은 느낌도 좀 느껴지고 아무튼 절대 녹록지 않다. 되게 그 단단하고 깐깐한 느낌이다. 이런 게 연상이 됩니다. 근데 입에서는 또 향이 어떤 그 향의 강건하고 그런 짱짱한 느낌이 이제 여기가 입술이고 여기가 목이라고 할 때 제가 자주 쓰는 비유죠. 여기가 입술이고 여기가 목이라고 하면은 와인을 요렇게 꿀꺽하고 삼킬 텐데 그 깡깡한 느낌, 진짜 이 향에서 여실히 느꼈던 그 느낌은 입에 들어오자마자 이 입 주변 볼, 뭐 입천장, 그 혀 아래쪽까지 심지어, 사실 혀 아래쪽은 침샘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러기도 쉽진 않은데 이 아래쪽까지 쫙 하고 이 풍선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뭐 공대스러운 얘기이지만 풍선은, 고무로 만든 풍선은 그 고무의 분자의 밀도가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밀도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이게 높기 때문에 이 공기가 이 풍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제 이 이공계 전공이 또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비유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인 거고요. 일테면 그런 식으로 마치 입 안에 이 향에서 느껴졌던 그 향을 형상화한 풍선이 있는 것처럼 그 향에서 느껴진 단단하고 깡깡하고 산미감 있고 구조감 있는 느낌이 입 안의 모든 부분에 쫙 하고 달라붙고, 그럼 이제 가운데 혀 위로는 뭐가 떨어지냐? 과일 맛이 떨어져요. 네. 그 가운데로는 혀의 한가운데에 통 하고 떨어지는, 그것도 무겁게 떨어지지 않고 가볍게 떨어지는 질감은 되게 그 다크 플럼이 아니고 그냥 레드 플럼,
되게 그냥 불그스름한 플럼 아니면 뭐 그냥 자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에서 늘 먹는 그 자두예요. 자두. 속살 노란? 그게 자두가 맞나? 아무튼 씨 크고 속살 노랗고 껍질 빨간 그 자두가 딱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그 자두의 느낌이 통 하고 치고 넘어간 다음에 혀 가운데 부분에도 그 탄닌감이 약간 혀 위에 한 5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은 것처럼 딱 그 정도 포션으로 혀 위에 동그랗게 그 탄닌감이 싹 남아요. 그러면서 입 안쪽에 쫙 퍼져 있던 그 탄닌감이나 기타 등등 그 조화가 혀 위에 똥 떨어지는 자두 맛 때문에 확 사라졌다가 그리고 혀 위에 남는 그 동그란 형태의 탄닌감 때문에 다른 데 입 주변에 있는 그 탄닌감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딱 입안에서 불꽃놀이 같은 느낌으로 되게 변화는 재미있게 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 구대륙 쪽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 구대륙 쪽의 와인을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그쪽의 레드 와인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되게 거부감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그 프렌치 오크 같은 그런 신선한 오크 느낌? 이것도 참 말이 웃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제가 위스키를 마시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이기도 한데요.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랑 이제 어메리칸 버번 캐스크에서 이 버번 같은 경우는 되게 달달하고 몽글몽글하고 녹진녹진하고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녹여 먹는 그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쉐리 같은 경우는 첫 향이나 이쪽은 되게 단가 싶은데 그 뒤로 되게 크리스피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는 분명히 오크의 느낌이 나는데 그 오크가 되게 신선하고 크리스피한 느낌을 줘요. 네. 일단 45,000원을 제가 냈는데 이 잔으로는 개인적인 제 취향,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르고뉴를 선호하는 제 취향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45,000원이면은 부르고뉴 루즈급으로는 뭔가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약간 얘 좀 뻑뻑한데 2000 부르고뉴 루즈에서 지금 2018년 빈티지면 지금 마시면은 이렇게 막 뻑뻑하진 않거든요. 일단 이 정도 가격대 40,000원, 45,000원대 가격이면. 근데 묘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묘하게 자꾸 마시게 되고 이 세포라 같은 느낌이 입안에 들어오면서 입 안에서 러쉬 매장 같은 느낌으로 되게 비누향 같은 느낌으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가끔 보르도 와인 중에서도 그 비누향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비누향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에이 뭐 그래도 와인은 마시는 건데 마시는 식음료인데 어떻게 거기서 비누향이 나는 게 마음에 든다는 거냐.' 하겠지만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누향을 저는 방금 찾은 게 더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이 잔을 입에 가져가면서 약간 마실 때 향이랑 맛이랑 너무 갭이 생기면은 잘 못 마시게 되거든요. 와인이라는 걸 마시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향은 막 이만큼 좋아. 근데 맛은 이만큼이야. 그래도 별로고 향은 이만큼인데 맛이 좋아. 그래도 별로예요. 왜냐면은 전자의 경우에는 향 대비 맛이 못 따라가니까 입에서 슬픔밖에 안 남고요. 후자에 대해서는 향이 안 좋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숨을 약간 억제하면서 마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이 미각이라는 거는 결국 후각과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맛을 100%못 느끼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거의 어슷 비슷한 선에서 결을 맞춰서 가는 게 어찌 보면 '잘 만든 와인의 조건 중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 저는 이걸 잘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뭐지?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방금 따른 이 친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도 지금 제가 마시면서 앞에 이제 와이너리 소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한 거의 한 20 분, 25분 정도는 오픈을 한 셈인데도 그 입에서의 뒷맛이 텁텁한 게 있어요. 네. 얘는 이제 "뽕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게 이제 이 와인 자체가 아직 어려서인지 아니면 뽕따 이슈인지는 이 잔을 마시면은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바로 따른 얘는 그 텁텁한 느낌이 좀 아쉽고, 이 텁텁함이 아쉽다는 거는 텁텁함에도 장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얘의 텁텁함은 담배 연기의 텁텁함이에요. 그러니깐 저는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길거리 지나다 보면 간접 흡연으로 누가 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근데 그러면은 막 코 안이 매캐해지고 코 안이 약간 비강부터 목까지 좀 매캐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매캐함에는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냥 매캐하고 끝이에요. 매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탄닌감이 진짜 어떤 그 포도의 껍질을 말려서 갈아서 곱게 갈아서 입에 넣은 듯한 그런 탄닌감은, 그 탄닌감 속에서조차도 과일의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명확히 없어요. 그거는 확실히 단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미감이 굉장히 짱짱하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지금 따길 참 잘했다. 좀 더 더워졌으면은 좀 애매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제 얘는 요만큼을 살짝 남겨 놓고 옆에 있는,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한 70분 전에 오픈을 한 셈입니다. 70분 전에 오픈한 친구를 한번 향을 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 전체 소개를 하는 20몇 분, 이 영상 길이로 보면 한 25분 동안은 얘는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런데도, 그리고 그대로 들었으니까 제 표현을 빌자면 아로마를 맡았는데, 그 아로마는 얘를 아까 맨 처음에 향을 맡고 스월링했을 때, 즉 얘를 그냥 들었을 때의 그 아로마는 얘를 스월링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얘한테서는 그 깡깡한 느낌이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저는 살짝 기대해 봐도 되나? 이거 나 이거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야?'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럼 또 얘를 또 스월링을 해 봐야죠. 스월링 못 참지. 아.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물론 아직도 지금 잔 브리딩 70 분이 경과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 코에서 그 싸늘한 느낌, 서늘한 느낌, 아까의 그 오크에서의 그 까실까슬함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약간 어찌 보면 진짜 그 나무의 느낌 같은, 네, 약간 푸르른 나무의 느낌. 근데 앞서 이 잔하고 확연히 다른 거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세포라를 연상했다면 여기서는 세포라가 전혀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포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제가 이미지네이션을 할 때 까만색 가죽 옷을 입은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그냥 우리 가죽색, 뭐 송아지 가죽이라든가 이런 그 전혀 별도의 색상을 넣지 않은 그냥 그런 전형적인 가죽 색깔의 어떤 재킷을 입은 그런 약간 남성의 느낌? 네. 그걸로 바뀌었어요. 성별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그냥 되게 그 얘를 향을 가만히 맡고 있으면은 적당히 살집 있고, 적당히 중년에 한 40대 정도 됐고 적당히 살집 있는데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그 엑스 라지 정도 되는 한, 뭐 치수로 바꾸자면 한 105 에서 110 정도 되는 그런 가죽 재킷을 걸치고 그냥 망아지 같은 거 타고, 그 망아지도 뭐 색깔도 특이하면 안 돼요. 그냥 망아지 색깔, 그냥 그 갈색 이런 망아지여야 돼. 그런 걸 타고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냥 뭐 딱 그 동네 아저씨 네 그냥 그 왠지 제가 끼안띠를 가본 적도 없지만은 그냥 끼안띠에 가 보았을 때 끼안띠에서 만약에 어떤 망아지를 이용해서 농경을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왠지 그런 곳에 그냥 흔하게 계실 것 같은 그런 아저씨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되게 나요. 되게 왠지 모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주얼임에도 되게 정감 가는? 네. 이게 또 카우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카우보이는 뭔가 날렵해 보이고 약간 막 밧줄 돌리면서 말을 잡고 막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아니 말을 잡는데 뭐 소도 잡아 끌고 이렇게 컨트롤할 것 같은데 그냥 그 동네 마실 나가는 그냥 망아지, 심지어 망아지를 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망아지를 끌고 다녀도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되게 신기하네. 근데 그러면서 도드라지는 거는 이 앞에 잔이랑 앞에 잔에서는 그 세포라 같은 그 가죽의 느낌, 그 빳빳한 빌로디의 느낌이 도드라졌다면 여기서는 그 느낌이 빠지면서 산미감, 약간 '아 이게 산지오베제지.'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그 산미감이 여기선 도드라져서 저는 만약에 이 아직 맛을 안 봤음에도 이 폰토디 2018 빈티지를 2022년에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라고 했을 때 얘는 1 시간 반 정도 브리딩하면 만약에 얘가 온도가 더 낮다라고 하면은 쪼끔 더 브리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1 시간 반을 보겠습니다. 최소. 그것도 최소. 2 시간을 했을 때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같은 와인이 없어서 오늘 미처 거기까지 준비는 못 했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음. 향에서는 되게 그 삼나무 같은 냄새도 살짝살짝 올라오고 하지만 보르도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르도는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품종으로 나타내는 그 강렬한 산미감 요거는 이제 '아 산지오베제다.'라고 하게 될 것 같고요. 음. 아 좋다. 아주 좋아요. 이러 이러면은 저는 이거 45,000 원에 물론 오늘 마셨기 때문에 똑같은 45,000 원이라고 하면 쪼끔 그렇고 좀 뭐 한 42,000-43,000 원까지 내려가 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산미감이 되게 좋다. 가죽 어떤 그 깡깡한 빌로드의 그런 스타일이 빠지고 산미감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입에 들어올 때도 지배적이던 게 아까 이 소위 말해 뽕따에 가까웠던 이 잔에서는 이제 풍선을 언급할 정도로 빵 하고 어떤 탄닌감이나 어떤 구조감이나 기타 등등이 입 안에 쫙 달라붙고 가운데에 과일감이 팡 쳤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음 어우 이 들어올 때부터 은은한 산미감이 그냥 너무 부드러워요. 이 와인을 마실 때 약간의 들숨과 함께 입안에 흘려 넣는데 이건 제가 그냥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약간의 들숨과 함께 이 와인을 흘려 넣는데 그 흘려 넣음으로써 혀에서 느끼는 신맛과 코에서 느끼는 산미감이 너무 조화롭고 너무 훌륭하네. 그러면서 아까는 이제 이 입 가로 입 주변으로 이제 팡 하고 풍선처럼 갔다가 삭 하고 가운데에 탄닌감이 몰리면서 이제 불꽃놀이처럼 마무리가 됐다면 얘는 그냥 부드럽게 슥 하고 마치 그 이탈리아 음식으로 오소부꼬가 있어요. 그 소 골수? 오소부꼬가 되게 그 재질이 보들보들한 재질이어서 요거를 그 작은 스푼으로 뜨면 이제 뜬 부분이 이제 폭 파였다가 주변 그 조직들이 뭉근하게 돼 있어서 이제 촥 가라앉으면서 이제 그 높이가 살짝 낮아지는 이제 말이 좀 어려우면은 우리 꿀처럼 꾸덕한 거를 한 숟가락 떴을 때 그 떠낸 자리가 움푹 파이다가 그 주변에 그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걸 채우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향에서 확 치고 들어오고 산미감이 확 하고 이 산미라는 걸 가지고 제 혓바닥 위에 움푹 하고 이 산미감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약간 그
우리 그 중력이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공을 하나 놓고 이제 움푹하는 그런 그래프 이런 그림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산미감이 들어와서 움푹 파였다가 이 산미감이 과일 맛으로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한국에서 먹는 그 자두 맛이에요. 그러면서 살짝 가벼워졌다가 그러면서 약간의 탄닌감과 약간의 까슬함으로 바뀌면서 이제 움푹 파였던 게 싹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러쉬라든가 아까의 세포라 같은 그런 향, 그 아슬한 향 이 아까 이게 세포라 매장 눈앞에서 진짜 거의 매장 입구와 저와의 거리가 거의 요 정도 거리였다면 얘는 매장에서 한 10 미터 정도 5 미터에서 10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아슬아하게 풍겨오는 그런 느낌으로 '괜찮네. 얘 얘가 왜 이렇게 괜찮지?' 물론 얘에 대해서도 전제 조건은 최소 1 시간 반은 잔 브리딩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최소 1 시간 반은 잔 브리딩을 추천을 드려요. 고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갑자기 이제 다 마시고 나니까 늘 그렇듯이 이렇게 먼저 따르는 친구를 다 마신 다음에는 다시 이 맛을 낼 방법이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참 갑자기 할 말이 뚝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정리 아닌 정리를 해 보자면은 자 폰토 디 치안티 클라시코 2018년 빈티지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최소 1 시간 반 정도는 잠 브리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만약에 본인께서 얘를 셀러링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온도 시음하는 온도가 25도 언더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잠 브리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잠 브리딩에서 2 시간 가까이 될 정도면은 디캔팅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디캔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디캔팅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뽕 따로 드실 때랑 묵혀서 마실 때 묵혀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브리딩해서 드실 때 캐릭터가 되게 다르게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만약에 느끼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쪼금씩 따라서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앞잔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아 이걸 똑같은 45,000원 내고는 안 사.'라고는 했을지언정 이 앞잔에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명확히 과일맛 있고 명확히 탄닌감도 있고 그 탄닌감을 약간 찍어 누를 정도의 산미감도 있고 다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떤 게 아쉽냐? 마시고 나서 그 목젖 뒤에 남는 그 탄닌감이 너무 좀 그 너무 스모키하다. 과일 맛도 싹 빠지고 그냥 저스트 스모키이다라는 거 빼고는 얘를 마시는 것도 괜찮고 이를테면 본인께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 신대륙 쪽 와인들이 이제 가끔 보면은 그 넘칠 듯한 과실미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젖 안쪽까지 그 까슬까슬하게 탄닌감이 빵빵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신대륙 영빈들이. 만약에 본인께서 그런 느낌을 되게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뽕 따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냥 약간 퍼핑 스타 같은 느낌으로 되게 가볍게 호로록 호로록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천한 것처럼 양고기도 좋은데 저라면, 저라면 이거를 소고기랑 먹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한국에서 먹는 거 기준으로 어지간한 소고기가 이 본토드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지만 얘는 그 대한민국 기준으로 미국 소나 호주 소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주산 부채살 같은 거 미국산 부채살 같은 거는 되게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뭐 굳이 이제 그 가끔 이제 어디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나오는 커스코에서 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킬로 단위로 나오는 그런 고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동네에 있는 아무 마트나 뭐 이런 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뭐 미국산, 호주산 부채살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어울릴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얘는 이 탄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육향이랄까 그 한우랑 다른 결의 그 육향
이거랑 맞추기에도 꽤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얘는 약간 한우랑 비교를 하면은 한우랑 같이 먹기엔 얘는 너무 색깔이 다채로워요. 약간 뭐 세포라도 그렇고 러쉬도 그렇고 그래서 고기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샴페인이나 아니면 화이트 와인 중에서 되게 마실 만한 꽤 재밌는 그런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